자, 바로 그러한 주의의 기능 편제와 즉 편처무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까 제가 구두로 그 내용 다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개의 경우에 지금 오른쪽 뇌의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망가졌어요. 뇌종양이 있었고 그래서 얘는 뭐 왼쪽에 대해서 편처무시가 일어나니까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니까 이쪽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쪽에 음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다 먹는다고 다 먹었는데 오른쪽 반만 다 먹은 거야. 왜? 왼쪽 편처무시가 일어나니까. 접시 오른쪽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왼쪽의 음식은 무시하였다. 이게 앞서 얘기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접시를 뺑 돌려놓으면 걔가 있네 하고 또 먹겠죠. 또 그러면 또 그거에 또 반을 또 남겨놓을 거예요. 그죠? 돌려놓으면은 접시가 있으면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음식이 되면 이쪽만 반을 다 먹겠죠. 이렇게. 그럼 요걸 또 싹 돌렸어.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반만 먹겠죠. 끊임없이 반만 먹겠죠. 반씩만. 만약에 뭐 걔도 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의식 그런 것들 경험하니까 스스로 놀랄 거예요. 우리가 놀란다는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할 거예요. 다 먹는데 어디 나타났지? 어디 나타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려견 저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책상에 구피를 몇 마리 키우는데 한 40% 죽었어. 왜 죽는지 모르겠어. 자주 갈아주고 먹이도 잘 주는데 어쨌든 저는 반려동물 구피 몇 마리인데 여러분 반려견이나 그 고양이 키워보면은 정말 깜짝 놀란다. 제가 정말 우울해하는구나. 나를 보고 싶어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한다라고는 장담하지 못하죠. 우리도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행동을 하니까 바로 내가 경험하는 그것을 걔한테 투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걔가 나처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지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녀석들이 갖고 있는 이런 뇌와 우리 뇌를 비교해 볼 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명히 다르니까 우리만큼은 아니거나 우리보다는 못하는 버금가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방 얘기한 이런 경우가 사람에게도 실제 사례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앞에 이렇게 음식 갖다 주면 반만 먹고 다 먹었다 생각. 딱 돌려놓으면 또 반이 있어요. 또 먹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이것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 먹었지만 자기가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니까 반이 있을 텐데 라고 알아요. 알면은 이쪽을 돌리든가 이쪽 반을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자리를 옮기든가 하면 되는데 그러한 의지가 안 생겨요. 신기하죠, 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나 뭐 저는 제가 정상이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 여러분 같은 정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 뭐 돌려 먹거나 아니면 이쪽에 가서 먹거나 하여튼 이쪽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싶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내가 지금 한쪽을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이걸 돌리거나 자리를 옮기면 될 텐데 그러한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만 다 먹었다 생각 탁 돌리면 반 먹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그렇다면 이제는 음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반대반으로 싹 돌아요. 돌면서 딱 나타나 밥 먹고 돌면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사례집에 나와 있어요. 이 편청무시와 관련된. 즉 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보여주고 자 이건 이제 개가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 했겠죠. 개가 이 정도는 못할 테니까 여기에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모델이라 해놨는데 시계, 집, 꽃을 보여주고 이것을 그려보라고 해요. 금방 편청무시가 있는 환자한테. 그럼 저게 반만 그려요. 반쪽만. 이쪽은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즉 주의가 안 되니까 그게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보고 그리기예요. 자, 이 경우도 편청무시의 예를 제가 여러 개 올려놨는데 이 경우는 지금 사각형 이 동그라미 X, H, O인데 저거 지금 다 뭐 글자로 이루어졌어요. A 그리고 이거는 B자인가? 근데 이게 뭐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걸 다 지워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다 지우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다 어디 이쪽 반만 지우는 거예요. 왜? 이쪽 반만 의식이 되는 거죠. 이쪽 반만 주의가 되니까. 왜? 오른쪽 뇌의 주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오른쪽이 양측 다 하는데 망가져 버리니까 남아있는 거는 왼쪽 주의 기능만 남아있으니까 오른쪽 시야에 대해서만 의식할 수 있으니까 이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까 개가 그렇게 밥만 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요 경우 또 사례. 이분은 화가인데 오른쪽 뇌의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뇌졸중, 옛날 나오는 뇌졸중으로 손상이 된 후에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이쪽 반은 전혀 없죠. 오른쪽 반도 뭐 표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 우리 뇌가 아까 가소성이 있다는 거 우리 이렇게 얘기했고, 이분은 그 이후에 뭐 어떤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그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왼편의 일정 부분은 지금 의식이 안 돼서 놓친 거 있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자, 아까 오른쪽 부위의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망가지면은 주의 기능의 현저화 때문에 왼쪽 무시가 일어난다. 왼쪽 뇌만 지금 주의 기능이 남아 있으니까 왼쪽 뇌는 오른편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니까 왼쪽에 대해서 무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오른쪽의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냐? 바로 두정엽 부위예요. 지난 시간에 배척 경로가 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이 공간상의 대상하고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토대로 나의 움직임을 그래 자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맹시 현상이 왜 일어나냐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두정엽 쪽에 내 몸에 대한 감각과 후두엽에서 진행되어지는 배척 경로가 만나는 부위 때문에 그렇다 했죠. 바로 그 부위가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위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른쪽이 광범위하게 무의식적으로 주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오른쪽 두정엽에 내 신체에 대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토대로 결국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뇌졸중으로 오른쪽 두정엽 부위가 손상된 예술가가 발병 2개월 후 그린 자화상이다. 특히 캠퍼스의 왼쪽 면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다. B번은 발병 9개월 후 그린 자화상으로 좀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왼쪽 면은 아직도 생략된 채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내가 나다. 표현이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이다. 나가 김시현이고 김시현이라는 것과 관련된 나의 어떤 정체감, 그에 대한 어떤 자아 존중감이 뭐 어떤 식으로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니콜스간 308호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경험들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 몸에 대한 정보예요. 내 몸에 대한 정보, 즉 오른쪽, 그것도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 두정엽 부위에 내 몸에 대한 정보가 토대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나라는 경험도 안 되어지고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하는 중에도 내가 한다는 그 경험에 있어서 경험이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오른쪽 부위에 주의와 관련된 이 부분이 망가지면 왼쪽에 마비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해요. 내가 왜 재활을 받아야 돼? 멀쩡한데? 난 내일 골프 치고 갈 건데 이렇게 해요. 이쪽이 전혀 사용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경험이든 내가 내 밖에 있는 환경, 사람이 되었던 그죠, 뭐 물건이 되었던 현상이 되었던 경험이든 그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 내 몸을 바탕으로 하고 그 몸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결국 정서의 바탕이 되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보든 타인을 보든 보는 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투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만한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더 잘 속아 넘어가요. 왜? 자기 방식이 그대로 투영되니까. 그래서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사람 보면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당해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황보다는 뭔가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 그걸 욕을 하려니까 다른 사람 보면은 멀쩡하게 그거는 거짓말인데 그 사람한테 진실처럼 받아지는 거죠. 결국은 잘 속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속기 때문에. 왜? 결국 우리는 남을 대하는 방식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투사해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요즘 뭐 결혼도 그죠. 뭐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중요한 어떤 사회적 기구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일단 결국 자식 낳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근데 요즘 뭐 그 연예인 그분처럼
뭐 그냥 정자 훌륭한 정자 사와서 자기가 애기 낳아서 기를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인공 자궁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못한다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결국 유전자 남길 수도 있고 이제는 여자분들도 뭐 남자 여자 일 구별 없이 자기 일을 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위 이제 뭐 예전에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런 육체적 이런 근육을 통한 그런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고 먹고 살던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이 이제 나라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다 되어지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또 유전자도 남기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성 친구를 만나고 앞으로는 그죠 결혼도 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얘기한 거는 몇백 년 후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상상 속의 얘기인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만큼 잘 알고 있느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아까 초대 얘기했던 장황하게 얘기했던 바로 여러분이 세상과 나를 보는 인간관 이 세계관이 어떠냐가 결국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줘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죠. 좋은 남자친구 사귀고 싶죠. 아까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은 바로 사기꾼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제3자에 보기에는 좀 멀쩡하게 저 사기인데 왜 속지 싶은데 당사자는 그게 사기라고 안 여기져요. 우리 만남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 찾아야지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수준을 맞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입장 구하고 어떤 만남이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소위 우리가 좋다라고 건강한 그런 관계를 하려면은 내가 자꾸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생하고 만나서 그죠 사귀고 그죠 뭐 생활하는 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초등학생 때끼리는 늘 만나요. 만나서 지네끼리 재밌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뭐 재미 하나도 없는데 초등학생 같은 시기를 다 지나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금은 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저한테는 아무런 매력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하든 이성교제를 하든 여러분이 수준 따라 보이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개 눈에 똥만 보이고 한 것처럼 내가 어떤 수준에 따라 그 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느냐가 그대로 반영된다.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오른쪽 두정엽에서 처리되는 내 몸에 대한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는 경험,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의식할 수 있는 경험에 앵커가 되는 거예요. 앵커.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식 안 되고 환경에 대해서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왼쪽에 대해서. 그래서 멀쩡히 반이 남아있는 걸 아는데도 그걸 돌려서 먹으려는 이 행동이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그런 정보가 처리가 안 되니까. 요건 앞서 그 꽃을 보고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꽃을 이렇게 지금 편청무시가 일어나는 이런 뇌 손상이 있기 전에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꽃에 대해서 남대로 상상할 수 있죠.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꽃을 그려보라고 했어. 반만 그려요. 뭐요? 보여지는 감각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내적인 어떤 소위 마음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반쪽 세상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그런 정보가 앵커처럼 역할을 못하니까. 무시 환자가 그린 그림이다. 꽃의 왼쪽이 없다. 많은 무시 환자들은 눈을 감고 기억에 의존해 그림을 그릴 때도 꽃의 반쪽만 그린다.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 속에서 말 그대로 기억에서 그리는데도 자기 생활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왼쪽 세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온 세상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온전한 세상을 그렸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반쪽 세상이 없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요. 이는 환자가 내적인 꽃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 왼편을 읽는 이제 다운했죠. 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심상을 자기가 경험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오른쪽 두정엽 부위, 즉 우리 몸에 대한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그 부분이 앵커가 된다. 즉 토대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앞서 그런 얘기도 몇 번 했지만
이원론. 세상에는 두 개의 실체가 있다. 정신이라는 실체가 있고 물질이라는 실체가 있다. 결국 우리 몸은 물질인데 이 물질의 정신이라는 현상은 정신이라는 다른 실체가 쇽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야. 내 몸에 대한 걸 바탕으로 이 물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내적 상상이나 밖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다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본인은 놓친 걸 몰라요. 결국 뭐예요? 물질을 토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별개로 있어서 정신이 어떻게 임해가지고 나에게 정신이 몸과 상호작용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떤 일을 하게도 하게끔 하고 느끼게도 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죠. 그래서 몸은 없어지는데 정신이라는 것만 남아서 그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황당한 생각인지 볼 수 있는 또 예가 되는 거예요. 이원론에 대한 반박에 대한 증거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질에서 우리가 정신이다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정신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건 또 지금 편청무시 환자가 자기 동네에 그 동네에 이제 성당이 있는 큰 광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성당을 마주보고 하고 있다고 상상하고 실제 성당이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당은 이제 그 동네 화나니까 당신 지금 성당을 마주보고 그 광장에 섰는데 거기서 여러분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건물들을 다 얘기해보라 한 거예요. 이제 이 편청부시로 인한 뇌 손상이 있기 전에 이제 있어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겠죠. 사는 사람한테 하니까 왼쪽도 간섭 있지만 주로 오른쪽만 얘기해요. 뭐 상상 속에 이쪽 세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 그러면 성당을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당을 등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다 얘기해 보라니까 이쪽만 얘기하는 거야. 왜? 왼쪽 무시되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 이쪽, 오른쪽, 왼쪽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데 지금 편청무시 현상 때문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내적 경험해낼 수 있는 거는 오른쪽만 되는 거죠. 각각의 경우에. 이쪽을 봤을 때는 오른쪽, 저쪽을 봤을 때는 오른쪽 이렇게만 되는 거죠. 자, 밑에 레전드 설명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 편지와 관련해서 언어 기능. 아까 초두에 아까 쉬는 시간 질문한 학생도 있지만 초두에 얘기했듯이 언어 기능은 좌뇌에 특화된 기능이 있고 우뇌에 특화된 기능이 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언어 기능들은 좌뇌에 있어요. 그런데 우뇌도 지금 좌뇌 기능과 못지않는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 그런데 통상 우리가 말한다. 언어 기능을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언어 기능을 갖고 있다 할 때는 바로 좌뇌에 있는 이 언어 기능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흔히들 좌뇌가 우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바로 데카르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카르트가 인간의 정신이란 오류가 없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것만이 정신이고 정신은 온전히 다 의식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좌뇌가 가진 그런 의식적인 기능, 즉 좌뇌를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언어 기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우뇌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있는 것. 좌뇌가 주인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러한 이원론적 생각이 점점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디 물질로 내려오는 거. 인간을 보면서도 몸으로 내려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우뇌가 좌뇌 못지않게 중요하고 진화적으로 봤어. 즉 다른 동물과 인간을 같이 뭉뚱그려 볼 때는 우뇌가 더 토대가 되어지고 진화적으로 먼저 만들어졌고 좌뇌는 인간에게 있어서 더 특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정서와 반응, 행동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아까 주의와 관련해서 그렇고 지금 이후에 얘기하는 우뇌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마 뒤통수 저 그림처럼 왼쪽 뇌죠. 자, 여기에 가장 깊은 주름, 중심구 있고 이만큼 후두엽, 이만큼 두정엽, 이만큼 전두엽, 이만큼 측두엽. 그런데 측두엽 중에서 이쯤 부위, 이 부위를 베르니케 영역이라 그래요. 베르니케 에어리아라 그래요. 베르니케 이제 독일인
부위인데 처음 이 부위가 언어 기능과 관련된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넣고 베르니케 에어리아 하는데 뭐 영어로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부위는 여기 나와 있듯이 language comprehension 언어 이해에 관련돼요. 글자를 보고도 이해하죠. 그런 경우에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럼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바로 그 시각 정보가 전달되어서 1차 시각 피질에서 1위로 2차 거친 다음에 1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경로는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생략하고 어쨌든 이 우리가 배웠던 시각 정보에서 시각 피를 거쳐서 1위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해를 하는 거. 그렇다면 구어는 제가 지금 말로 하고 있는 이 구어는 자 여기다 걸까요?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쓰자. 구.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는 어디? 바로 이 베르니케 앞쪽 이 척뒤엽 이 부분. 이 척뒤엽과 두정엽 전두엽 이 사이 이 부분은 제가 주름이 아니라 접해 있다는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었어. 이 부위를 이렇게 벌리면 벌어지고 안쪽에 다시 또 대뇌피지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벌릴 때 이 척뒤엽 안쪽 부분 여기 바깥에서 약간 하고 안쪽 부분 이 부위가 뭐다? 1차 청각 피질이에요. 우리 1차 체감각 피질, 1차 시각 피질 얘기할 때 그 의미로 1차 그리고 청각 피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귀를 통해서 구어 들어가서 1차 청각 피질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가요. 결국은 구어가 되었던 문어가 되었던 그죠? 그것이 1차 청각 피질을 통해서 또 시각 피질을 통해서 바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language comprehension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된 언어를 이제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뭐 한두 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그리면 이 세포 축삭을 쭉 뻗어요. 뻗어서는 이 앞쪽에 어디?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에. 이 브로카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브로카 에어리아, 브로카 영역에다가 이 신호가 전달되면은 이 브로카 에어리아에서 단어도 골라내고 문법도 맞게끔 해서 그것을 어디 중심구 바로 앞쪽이 뭐라 그랬죠? 1차 운동피질이라 그랬죠. 바로 브로카 에어리아에 접해 있는 이 발성하는 근육들의 신호를 줘가지고 결국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스피치 프로덕션 이렇게 써놨어요. 스피치 프로덕션 브로카 에어리아. 지금 여기 있는 걸 제가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 이해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은 뭐 말 또는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구어 생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스피치 프로덕션. 이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이라 불리는 이 영역은 좌반구에만 있어. 거의 90% 이상은. 우리 중에 간혹 우반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검사를 통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90% 이상이라 하니까 우리 중에 아마 없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브로카 에어리아와 베르니케 에어리아는 각각 좌반구에 있어. 이게 우반구에 없으니까 똑같이 공유하지 않으니까 편제화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 두정엽도 뭐 체감각 피질, 후두엽은 시각 피질, 척두엽은 청각 피질. 중심구를 기준 뒷부분 다 뭐예요? 받아들이는 쪽이죠. 그런데 중심구를 기준은 앞쪽으로는 1차 운동 피질 포함해서 이 앞쪽으로는 우리 전전동 피질은 첫째 시간부터 얘기했어요. 계획하고 파악하고 운동 명령 내리고 여기서 뭐 브로카 에어리아 말하고 중심과 쪽은 다 출력에 관련돼요. 그러면 지금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을 기억해내기가 더 쉽죠. 브로카 영역은 이 중심구 뒤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출력해내는 거니까. 베르니케 영역은 뭐요? 이해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쪽이니까 중심구 앞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 바로 1차 청각 피질 옆에
그래서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앞쪽 중심구 앞쪽에 브로카 영역에다 전달해 주면은 브로카 영역에서 단어 문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출력을 해내는데 바로 옆에 있는 1차 운동 피지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데 필요한 이 근육들을 움직이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귀로 듣고 1차 청각 피지를 들어서 베르니케 영역 들어가서 제가 하는 구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니케랑 브로카는 왼쪽 뇌에만 있다. 그걸 지금 여기서는 시각은 이렇게 화살표 갔다가 이렇게 가고 청각은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갔다가 요 파란색 칠하는 게 1차 청각 피지거든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처리한 것이 화살표 이거 쭉쭉쭉쭉 나는데 여기 뭐 RQF 페시큘러 쓰는데 이건 제가 생략하고 그걸 통해서 여기 가서 브로카 영역에서 스피치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중심구 바로 앞쪽에 있는 1차 운동 피지에 있는 이 발성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에 신호를 줘서 이 근육들이 우리 앞서 봤던 운동 피질과 관련해서 뇌관, 척수 통해서 이 횡격막도 움직이게 하고 이 혀도 움직이게 하고 입술도 움직이게 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한다는 것은 이 공기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제 이 폐에서 나오는 이 공기를 여기 근육에 의해서 나오는 그 모양새를 달리해 가지고 압력을 전달하면 그 압력이 여러분 귀 안에 들어가서 이 고막을 흔들어 가지고 전기 신호를 일으켜서 1차 시각표로 가는 거예요. 다 물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ABCD로 하면 영어고 기억니은 디귿으로 하면 한글이고 그죠? 히라가나를 하면 일본어고 해서 우리는 그러한 상징을 배웠어. 후천적으로 배워서 들어서 알고 쓴 것 읽을 것을 알고 쓸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요 화살표가 그것을 의미하고 저기에 오더트리 콜텍스가 청각 피질, 비주얼 콜텍스 시각 피질, 1차 시각 피질, 1차 청각 피질 시작하겠죠. 1차가 있다는 얘기 2차, 3차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과정 거쳐서 베르니케 가서 랭귀지 컴프레션하고 브로카 가서 스피치 프로덕션에서 모터 코텍스 가서 스피치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것을 단어를 끌어모으고 문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브로카 에어리아 자체가 발성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어와 문법에 해당하는 그것을 구성한 다음에 그 정보를 모터 코텍스 1차 운동 피질을 넘겨주면은 1차 운동 피질이 뇌관과 척수까지 와서 이 근육들에 해당하는 이 근육의 수축에 해당하는 신호를 우리가 배웠던 활동전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 이것이 수축기관에서 이 공기, 폐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이 압력을 보내는 거예요. 압력을 보내는데 여러분 압력을 받아서 지금 제 얘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다 물리적 사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망가졌다.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베르니케 실어증. 브로카 영역이 망가졌다. 그러면 브로카 실어증. 그래서 저기에 브로카즈, 어페이스, PHA, 파이에 말한다 뭐 이런 뜻이고 A가 not, 없다, 실어증, 지야, 이야 붙으면은 그것이 뭐 증상 이런 뜻. 브로카 어페이지야, 브로카 실어증. 그리고 베르니케 어페이지야, 베르니케 실어증. 그런데 베르니케 실어증의 별명이 있어요. 뭐? 센소리, 센소리가 감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르니케 실어증 다른 말로 감각 실어증, 센소리 어페이지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심구 뒤쪽에서 받아들인다고, 감각이라고. 또 하나 리셉티브, 리셉서, 우리 리셉터 수용기라 그랬죠. 리시브가 받아들인다 뜻이죠. 리셉티브, 받아들인다. 그래서 수용성 실어증. 또 하나 별명은 플루언트 실어증이라 그래요. 플루언트는 플로우, 흐르다는 뜻이죠. 플루언트, 줄줄줄줄 흐르다는 얘기예요. 즉 플루언트, 유창하다는 얘기예요. 베르니케 실어증은 여기가 망가지면은 그죠? 말은 유창하게 해요. 근데 상대방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라고 시부르는데 지도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플루언트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센소리라 얘기하고 리셉티브라 얘기하는지 아까 중심구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냐 가지고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브로카 에어리아는 모터 운동성 실어증. 왜? 지금 근육을 움직여서 결국 표현과 관련이니까 모터 에페이지야, 운동성 실어증. 익스프레시브, 표현성 실어증. 그리고 남플루언트. 브로카 영역이 망가져진 브로카 실어증은 말을 버벅거려요.
꼭 영어 못하는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 만나서 그죠? How are you 하면은 fine, 뭐 thank you 이런 식으로 막 벌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요. 밑에. 그래서 베르니케 어페이지아, 센소리, 리셉티브, 플루언트 어페이지아는 I am happy, you know, the food is happy, they go over there and talk, you know, I can do that. 여기 지금 보면 이것처럼 점점점이 없죠. 이 점점점은 머뭇거린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중 얘기예요. 플루언트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는 행복, 너는 알아. 음식도 행복, 너는 저리 가. talk 해. I can do that. You know me. You know, 이거는 이제 말버릇처럼 이제 영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빼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쪽은 I tired 하는데 I tired today no 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 피곤해서 오늘 일 못하겠다 했죠. 바로 이쪽은 언어 이해고 이쪽은 언어 생성에 관련되니까 이쪽이 망가지면은 언어 이해는 되지만 생성이 안 되어서 버벅거리지만 그 의미가 전달되어지고 나름 표현이 되어지고 베르니케가 망가지면은 언어 표현은 되어지지만 언어 이해가 안 되니까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그 안에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저 뒤에 별명 붙은 거는 왜 그런지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중심글 기준으로 얘기한 그걸로 다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Okay, Bruce, how are you? I am fine, almost dying, good, fine. Okay, Bruce, okay. Now I want you to do something for me. Can you please explain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right here? Okay, there is a green colored tree, which from the color of the green that can be understood. From the color of the green, that is a tree. On the right part of the painting, there is a blue bank. From the color of the bank, that is good. I don't understand. There is a man holding a paper which has shoes that shows that an important man. A man with a tie. That tie is very long. From the tie of the tie, that man is an important man. Okay, Bruce. Fred, I will ask you some questions. What brought you back to this hospital again? Yes, Wednesday, Dad and Mom broke the hospital, and well, at 9 o'clock, then and then o'clock, and then the girl well, took me to doctor, and yeah, and doctor and the girl and I well, and the doctor's room, the doctor came and looked at me. Yes. Thank you, Alfred.